안녕하세요. 꿈책방입니다. 오늘은 산골소녀의 어머니 이야기를 먼저 좀 하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대수술을 하셨답니다. 22년 전쯤 허리가 많이 아파 핀을 박는 디스크 수술을 하셨는데요. 그 윗부분에 협착증이 또 와서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고 저려서 수술하시기로 용기를 내었습니다. 80대 중반이라는 나이와 고혈압, 갑상선, 간경화, 골다공증, 신장, 관절염, 온갖 약을 달고 계시는 형편이라 병원에서는 마취해서 깨어나기 힘들 수도 있는 고위험군이라 수술을 꺼렸습니다. 체질도 약한 편이지만 하루를 살아도 덜 아프고 살고 싶다고 결단을 하시고 수술을 결정하셨지요. 핀만 박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박은 핀 제거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2배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침 첫 수술 시간에 들어가 저녁 때가 돼서야 끝났지요. 아무리 강한 진통제도 소용없이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앓는 소리에 애가 탔지만 그 소리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잘 이겨낸 엄마를 존경과 감사한 마음으로 눈길을 고정시켰습니다. 차차 회복만 되면 건강할 거라는 기대에 매일 즐겁게 먹을 것을 챙겨 퇴근 후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죽도 한두 숟가락 겨우 먹었습니다. 3주가 지나자 보조기의 의지에 걷는 연습을 할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엄마가 걸었어요 라고 온 동네방네 외치고 싶었습니다. 병실 밖 복도를 걸어 나오는 엄마가 다 나은 것 같았지요. 무엇이든 먹을거리를 해 날랐지만 엄마는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퇴원해서 동생 집으로 가신 지도 3주가 지났는데요. 여전히 못 드셔서 살이 점점 빠지고 기운이 없습니다. 살같이 챙기는 동생의 노력에도 예전에 맛있던 것들이 다 보기도 싫고 냄새 맡기도 싫다고 하시네요. 그렇게 열심히 하던 한글 공부와 듣고 또 듣던 제 유튜브를 켤 생각도 못 하십니다. 수술보다 더 큰 씨름을 하고 계십니다. 엄마는 감기와 싸우고 독한 약으로 위가 힘들어 속이 미식거려 더 먹기가 힘든가 봅니다. 엄마 앞에서 하지 못했던 응원을 이 자리를 통해 보냅니다. 엄마를 믿습니다. 몇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지금까지 잘 버텨오셨듯이 이번에도 반드시 회복되어 남은 삶을 행복하게 누리실 것을 믿습니다. 엄마, 한글 공부 끝내시고 편지도 쓰시고 배우지 못한 한도 푸셔야죠. 목숨보다 더 소중하다고 했던 산골소녀의 마음은 지금도 여전하답니다. 엄마, 힘내세요. 이렇게 응원을 보내고
다시 이제야 새삼 또 깨닫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요. 하나님, 또 내 힘으로 엄마를 회복시키려고 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영혼 구원을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전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엄마를 사랑하는 딸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엄마의 참된 삶의 기쁨과 행복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엄마의 딸로 태어나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들 옆에 함께 계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간 힘을 다해 싸우고 계신 엄마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이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산골소녀의 이야기 1981년 초등학교 5학년 9월의 일기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별을 추수하는 아저씨, 길가의 코스모스, 가을 운동회 연습, 추석 이야기 들어보실까요? 1981년 9월 1일 화요일 흐림. 제목 날씨. 가을도 지나지 않았는데 겨울 날씨처럼 차가운 바람이 싱싱거리며 불고 하늘도 흐리다. 저녁 때엔 너무나 추워서 손이 다 시리고 발끝도 시렸다. 태풍이 몰아닥쳐서 움막을 쳐 놓았던 것도 다 걷어두었다. 바람이 불 때는 담뱃잎이 날려가서 나무 작대기로 눌려 놓기까지도 했다. 결석을 이틀이나 하니 수업이 어떻게 되었는지 생각을 하니 짜증만 났다. 국어, 자연, 체육이 뒤졌다고 생각되었다. 국어는 하면 되지만 자연, 체육이 문제가 되어 더욱 걱정이 쌓였다. 명숙이 말해 오늘 천군 백군을 갈랐다고 한다. 명숙이의 말을 듣고 나니 학교가 더욱 궁금하고 가고 싶었다. 1981년 9월 2일 수요일 흐림. 제목. 학교서 멀지 않은 곳에 왔을 때 학교에서 행진곡이 울렸다. 그래서 영숙이 필려 명숙이 나는 정신없이 뛰었다. 그렇지만 교문도 덜 가서 행진곡은 멈추었고 아침 조회는 시작되었다. 시작 종이어서 갈 수도 없어서 어찌할 수가 없어서 교실에 들어왔다. 그것은 바로 회장 부회장의 임명식이었다. 우리 반은 회장 김기훈이고 남자 부회장 김남진이고 여자 부회장은 김선자였다. 뽑지도 않았다. 모두가 김씨들이었다. 관찰 기록장을 이제야 우리 반은 만들었다. 시험지를 100원만큼을 사서 선생님께 인쇄해 주신 데서 금방 인쇄해 주셨다. 모두 3장을 빼고 갔다. 내가 오늘 시험지를 100원으로 샀는데 40장이 아니고 80장을 주셨다.
1981년 9월 3일 목요일 비. 제목 기쁨 가운데 아픔. 소낙비가 계속 왔다. 그래서 3시간을 마치고 선생님께서 비가 온다고 우리들을 물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동네에까지 오셨다. 사실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우리 언니 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교감 선생님과 6학년 일반 선생님, 변한범 선생님께서 우리 동네에 오셔서 집으로 왔다. 선생님께서 처음 우리 마을에 오시니까 이야말로 기쁨은 헤아릴 수가 없었다. 기쁘기는 하지만 아침에 내려오다가 바위에서 미끄러져 많이 다쳤다. 팔꿈치도 돌에 박아서 멍이 들었고 피가 맺혔다. 넘어진 이유는 신이 큰 데다가 가방끈이 떨어져서 가방이 뒤로 가는 바람에 미끄러졌다. 팔꿈치가 아파서 무엇에 건들리기만 하면 아프고 팔에 힘만 쓰면 아팠다.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오늘 옷이 젖어 매우 고단하시겠다는 걸 생각하니 내 아픈 것은 약가라고 생각했다. 1981년 9월 4일 금요일 맑음. 제목 아픔. 아무리 힘이 장사라 할지라도 아프면 어쩔 수 없는 모양이다. 아프면 죽다가 살아온 사람보다 더 풀이 없고 정신이 휴황하다. 내가 오늘 진짜 죽다가 겨우 살아온 사람 같이 숨도 헐떡이며 말만 하면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고 걸어가면 발을 한 발자국도 옮겨 놓기가 싫었다. 하지만 걸어야 하고 말을 해야만 했다. 다리가 아프고 어지러운 중에 또 무용 연습 때문에 늦어서 밤에 오느라고 뛰어와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집에 와서 약만 먹고 그대로 누워 잠을 잤다. 그래서 일기와 숙제를 아침에 쓴다. 아버지께선 어제 비 오는 날 학교에 못 가게 하셨는데 말 안 듣고 갔다고 야단만 치셨다. 명숙이는 안 아픈데 나는 왜 아플까? 명숙이가 부러웠다. 무척 많이 아팠나 봅니다. 죽다가 겨우 살아온 사람처럼 온 몸이 아파 한 발자국도 옮겨 놓기 힘들고 숨쉬기도 힘들었다고요. 똑같이 비를 맞고 다닌 친구는 건강한데 나만 왜 아플까? 친구가 부러웠다고요. 많이 아픈데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을 무조건 해내는 산골소녀. 말을 해야 하고 걸어야 했다는 말이 뭉클합니다. 약을 먹고 자고 일어나니 괜찮아져서 정말 다행입니다. 1981년 9월 5일 토요일 맑음. 제목 운동 연습. 9월 26일은 좋다. 이날은 우리가 기다리던 운동회 날이다. 29일로 들어왔는데 먼저 하니 참 기쁘다. 12일 날이면 추석. 연달아 기쁘다. 무용 연습을 했다. 이은숙 선생님과 이순희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다. 이순희 선생님은 무용 옷을 말씀해 주셨다. 위에 옷은 흰 티나 블라우스이고 치마는 잉크색의 끈 달린 치마이고 모자는 베레 모자이고
흰 스타킹이면 되지만 나는 아버지와 엄마가 무용을 빠지라고 하셔서 무용을 할 수가 없다. 안타깝기만 했다. 전교회장 부회장을 선출했다. 3학년에서 6학년까지 각 반에서 10명씩 대표로 뽑아서 투표를 했다. 회장은 금세연이고 남자 부회장은 김기훈이고 여자 부회장은 서울에서 전학 온 정은숙이다. 1981년 9월 6일 일요일 맑음. 제목 선생님. 이처럼 기쁠 때는 없을 것이다. 선생님께서 오셨다. 그것도 여선생님, 이경자 선생님과 이은숙 선생님께서 오셨다. 여자 선생님이 우리 동네에 오시는 것은 신기록이다. 명숙이네 집에 오셨다가 또 우리 집에 오셨다가 금한의 집에 가셨다가 집으로 돌아가셨다. 우리 집에선 대접할 것도 없어서 복숭아를 잡수시라고 내놓았다. 선생님께서는 몇 개밖에 잡수시지 않았다. 누가 밤에 우리 복숭아를 따먹었다. 그래서 몇 개 남지 않아서 다 잃을까봐 모두 따서 앞 뒷집에 또 한 바가지 담아 주었다. 뒷집에서는 봄에 꼬약을 한 개도 안 주어 놓고는 얻으러 오는 것이 미웠다. 1981년 9월 7일 월요일 맑음. 제목 무용옷. 무용옷이 바뀌었다. 무용도 바뀌었다. 고전 무용이고 옷을 빨강 치마에 흰 저고리, 한삼, 그리고 족두리이다. 아이들이 모두 무용이 나쁜 듯이 빈둥빈둥거렸다. 하지만 어차피 나는 못하니까 빈둥거릴 필요조차 없어졌다. 늦어서 언니네 집에서 잠을 잤다. 언니가 농사에 대해 많이 물어보았다. 저녁밥은 라면을 먹었다. 텔레비전을 좀 보니 9시였다. 뉴스를 할 때 기다리기가 지겨워서 일찍 잠을 자려고 하였다. 대명은 늦어서 못 본다. 학교에서 아팠을 때 아스피린과 투벤을 먹었다. 3번이나 먹었다. 엄마가 먹으라고 하시고는 언제 먹는가를 말씀해 주셨다. 1시간 마치고 먹고 점심시간에 먹고 저녁에 먹으라고 하셨다. 말씀대로 먹었다. 언니와 형부가 싸워서 먹기가 곤란하다. 가을 운동회의 꽃은 고학년 여학생들의 무용입니다. 무용복을 구입할 돈이 없어 아예 포기합니다. 이런 현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여 슬픔을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마음으로는 흰 저고리에 빨간 치마, 반짝이는 족두리를 얼마나 입고 싶었을까요? 1981년 9월 8일 화요일 맑음. 제목 벼. 학교에 가는 길에서 어떤 아저씨가 벼를 베고 있었다. 그 아저씨 얼굴에 웃음이 가득 차 있었고 벼들도 웃음 핀 얼굴로 수줍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길에는 코스모스가 들바람에 살랑살랑 춤을 추었고 벼들은 구경꾼이었다. 학교 점심시간에 이경자 선생님께서 우리 보자기와 옷을 2개 갖다 주셨다. 흰 티와 노란 옷이다.
흰옷은 윗옷인데 소매가 길고 노란 옷도 윗옷인데 소매가 짧다. 집에 가면 엄마가 기뻐하시겠지. 고맙다고 하시고 이런 생각에 무척 상쾌했다. 점심은 안 먹어서 배가 무척 고팠다. 그래서 한 발 한 발을 겨우 옮겨 놓아 맥이 없이 집으로 갔다. 1981년 9월 9일 수요일 맑음. 학교에서 늦음. 선생님께서 첫째 시간부터 책을 읽어 독후감을 쓰라고 말씀하시고 책을 주셨다. 선자, 해순, 내가 읽었다. 나의 조국을 내가 읽었다. 선자는 내래 김일성이 외다를 읽고 해순이는 공비의 딸들을 읽었다. 넷째 시간까지 다 읽고 무용은 하지 않고 썼지만 캄캄한 밤까지 썼다. 어두워서 교무실에서 다 써내고 나니 어두워서 겨우 걸어갔다. 이렇게 늦게 우리 집도 아닌데 어떻게 형부네 집에 갈 수 있나. 해순이 따라 형부 집에 갔다가 집안은 어색하고 밤이라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망설이다가 이기지 못하고 되돌아 발을 옮겼다. 어디로 갈 셈인가. 아, 금방 울음이 터질 것 같았다. 우리 교실에서 잘까? 밥은? 오씨 할머니께 말씀드리고 잠을 자려고 했지만 우리 집이 아니라고 생각하니 모두가 어려웠습니다. 1981년 9월 10일 목요일 맑음. 제목 엄마. 이제야 엄마의 중요함이 생각난다. 오씨 할머니네 집에서 잠을 잘 때 알았다. 한참 잠이 들어 마음껏 편하게 잠을 자려고 하면 이곳이 우리 집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니 으쓱하고 바로 누워 잤다. 그런 생각만 하면 가슴이 뜨끔하여 깜짝 놀랐다. 그래서 잠결에는 불편하고 잠을 편히 자지 못하였다. 행동이나 예의도 조심해야 하니 진짜 마음을 바로 놓지 못하였다. 그래도 언니네 집이 마음은 편하였다. 할머니는 점심도 싸서 주셨다.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다. 장보기에 장꾼들이 바삐 다녔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식구가 한 사람도 없으니 기운도 잃었다. 맛있는 송편떡이 머리에 떠오른다. 입만 다셔질 뿐이었다. 방공 관련된 독후감 대회가 있었나 봅니다. 종일 책을 읽고 독후감은 완성했는데 깜깜해지니 집으로 갈 수 없어 애타는 마음은 어떨까요? 방공 관련된 독후감 대회가 있었나 봅니다. 종일 책을 읽고 독후감은 완성했는데 깜깜해지니 집으로 갈 수 없어 애타는 마음은 어떨까요? 일기를 읽는 중에 방공 관련된 독후감 대회가 있었나 봅니다. 종일 책을 읽고 독후감은 완성했는데 깜깜해지니 집으로 갈 수가 없어 애타는 마음은 어떨까요? 일기를 읽는 중에 벌써 걱정이 되었습니다.
언니 집 앞에서 망설이다 용기를 잃고 다시 옮기는 발걸음. 울음이 터질 것 같다고요. 어디로 갈까? 교실에서 잘까도 생각합니다. 다행히 오씨 할머니 집에 부탁해서 잠을 잤는데 잠이 잘 오지 않아 뒤척입니다. 배고플까 도시락까지 챙겨주시니 참 감사하네요. 엄마 생각이 간절했나 봅니다. 1981년 9월 11일 금요일 맑음. 제목 보리둑. 영숙이는 영숙이네 할아버지를 드린다면서 보리둑을 따러 가자고 했다. 그래서 산으로 같이 갔다. 같이 간 아이는 영숙이와 동생 영희와 나 그리고 재석이와 재호와 인섭이다. 모두가 봉지에 가득 담아왔는데 나는 한 개도 안 담아왔다. 실컷 먹고 왔다. 온 산벌을 헤매며 많이 따먹기는 했지만 해가 서산을 넘어가고 어둑어둑했다. 땀방울이 맺히도록 빨리 갔다. 마을에 이르렀을 때는 고소하고 적을 굽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우리 집에서는 냄새가 나지 않았다. 허전하고 쓸쓸함이 났다. 보리둑을 따먹다가 쏘인 풀새기가 생각났다. 풀새기에 쏘인 곳이 무척 따갑다. 벙글 일어났고 빨갛다. 내 동생 영자는 벌에게 쏘여서 손가락이 꽤 많이 부었다. 1981년 9월 12일 토요일 맑음. 제목 추석. 추석날인 것도 불구하고 담배를 뜯어서 쉴 새조차 없었다. 명절인 우리나라 고유의 풍속이다. 조상들은 1년 내내 지은 곡식과 과일을 모아놓고 제사를 지내고 조상께 성묘도 드린다. 그러한 모든 것이 허사이다. 아침 일찍 제사만 지내고 밭에 가 엄마는 담배 뜯고 아버지는 담배를 지고 오시고 나는 자꾸 엮었다. 자꾸 엮어대도 감당을 못하고 영숙이와 영희를 해서 엮어 다 엮고 다 달고 했다. 20발은 늦어서 못 달았다. 말만 추석이고 진실은 추석이 아니다. 한가위 보름달이 구름에 가려서 보지 못했다. 구름이 심술궂은 모양이다. 1981년 9월 13일 일요일 맑음. 제목 나의 임무. 오늘의 나의 임무는 크다. 점심밥 하기와 담배 6짐을 다 엮기다. 내 동생의 임무도 꽤 크다. 아가 돌보기다. 담배 6짐 엮은 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점심밥을 짓기가 실지로 무겁다. 밥을 지을 때 불을 넣기가 힘들고 또 밥에 물을 알맞게 부어서 잘 되도록 해야 한다. 나무가 좋지 못해서 불을 피울 때 연기가 꾸역꾸역 나서 눈물이 흐른다. 부엌은 뽀얀 연기 속으로 뒤덮여 있고 나는 눈물만 흐르고 후후 불다가 냄비 뚜껑으로 붙이기도 할 때 영자가 아기 안 업혀준다고 땡깡을 쓰고 울어서 집안이 시끄러울 때 엄마가 와서 야단을 치셨다. 나의 임무는 착수되지 않고 꾸중만 실컷 듣고 야단만 맞았다. 1981년 9월 14일 월요일 맑음.
제목 달. 둥근 달 속에 하얀 토끼가 절구를 찢는 모양이 보였다. 하얀 토끼가 절구를 찌으며 들어가 있는 것이 사실일까? 나도 저 달에 가서 토끼와 이야기도 하고 싶다. 저 토끼는 외롭고 심심하겠지. 크나큰 달에 혼자 있으니까 무섭지는 않을까. 내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고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 같다. 만일 내가 달에 가서 절구 찢는 토끼와 재미있게 이야기해 준다면 나보다 더 재미있고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텐데. 그런데 토끼는 도대체 어느 나라 토끼이며 영어로 말을 할까? 우리말로 말을 해줄까? 더 궁금해지는구나. 요사이는 산골 소녀가 힘든 나날인가 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도 책임을 완수하지 못해 야단을 들었네요. 추석 전날은 동네에 퍼지는 고소한 음식 냄새가 우리 집에는 나지 않아 허전하고 쓸쓸했다고요. 추석날은 담배 엽기에 여염이 없고요. 말만 추석이지 진실은 추석이 아니라고요. 내 마음을 알아줄 달 속에 토끼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나 봅니다. 1981년 9월 15일 화요일 맑음. 제목 학교 생일. 아버지의 생일처럼 기쁜 날이다. 우리 제3국민학교 56번째 생일날이다. 맨손으로 학교에 갔다. 그러나 즐거움도 사라지고 무겁게 짐만 가지고 갔다. 엄마가 언니네 집에 감자가 없다고 반찬해 먹으라고 보자기에 싸서 주신 것이다. 머리에 이면 머리가 아프고 순 골칫거리였다. 갖다 주면 언니가 기뻐할 것을 생각하니 무거운 괴로움도 달콤하였다. 김선자가 저희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고 소천에 가서 아직도 오지 않아서 허전하고 쓸쓸했다. 매일 아침마다 기대를 가졌으나 선자는 오늘도 오지 않았다. 내일이야 오겠지 하고 기대를 가졌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